어떤 한 권의 책을 책장 정리하다가 딱 발견을 하면서 안나? 역설계라고 하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엘레나벨한테 탑 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진짜 공개할까 말까. 연달아서 저는 계속 남아서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코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책장이 조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좀 책장을 조금 정리를 하다가 읽었던 책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나의 어떤 인생책 리스트를 조금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누가 나누겠어요? 여러분들과 나누지. 요거 항상 인생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책을 읽은 이후로는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사부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읽었던 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굉장한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 묘사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책을 항상 나의 베스트 책으로 꼽아 왔었는데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내가 생각하는 인생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업데이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거 진짜 공개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왜냐면 더 내가 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더 내가 이야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네요. 짜잔! 요겁니다. SEAYN. 조금 낯설죠? 낯설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갖고 올 때 조금 고민했던 또 다른 이유는 번역이 안 돼서죠. 그리고 번역이 된다는 바를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자마자 자꾸 인생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책의 개념이 예전과 지금 좀 달라졌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책 물어보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나한테 가장 재밌게 읽혔던 건 정말 얼마나 인상적이었냐, 딱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책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고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 내가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냐, 아니면 안 해봤던 생각을 하게 됐냐를 기준으로 봐야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의 생에 영향을 정말 미치는 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저의 탑3 인생책이 됐습니다. 누구 같아요? 이 가운데 이 요염한 몸짓의 춤 사이를 보이고 있는 이 남성, BTS 지민 같지 않나요? 맞아요. 맞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지민을 비롯한 한국 K-pop 아이돌 가수들이죠. 에스터 이라고 하는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Y/N Your Name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 의미가 나오는데 약간 팬픽의 그 빈칸 블랭크 같은 거예요. 팬픽을 이제 글을 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상하는 것, 그런 개념에서 Your Name 거든요.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래요. 독일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우연히, 정말 우연찮게 K-pop 아이돌 가수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베를린에서 열리거든요.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거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문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콘서트를 보게 돼요. 그러다 운명처럼 문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돌을 보게 돼요. 그걸 기점으로 주인공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남자친구 있었지만 남자친구 알 바 없고 문만 보고 문만 쫓고 그러다 남자친구와도 헤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은퇴를 한다고 뉴스에 뜨거든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안 되겠다, 문을 찾으러 서울을 가야겠다 해서 서울로 와요. 서울로 오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상적인 서울의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독자로서는 그런 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미세먼지 나쁨이 안 뜨고 좋음이 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는 뭐 에어 퀄리티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한데 아주 한국적인 것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한국의 장소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인 독자가 읽기에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뭐 사실 아주 정말 요만한 재미, 그것보다 더 큰 재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책은. 이 책의 진짜 매력은 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기기묘묘해요. 내용이, 스토리가, 문장의 표현력 이런 것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스토리 안에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속속속 다 집어 넣어 놨을까? 너무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리뷰 같은 거 보면 자주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so weird. So weird, so I love it. 이라고 말했거든요. 너무 희한해서 너무 좋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읽기에도 그래요. 뭔가 너무 이거 사생 팬들의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연예인이죠. 연예인에 꽂혀서 본인의 어떤 일상을 다 접고 정말 그 사람을 찾으러 떠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그 문과 그 멤버 이름이 문입니다. 문과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에 나가는 것들 너무 특이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특이한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읽어봐야 정말 제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글이에요. 본 적 없는 느낌? 한국 작가의 글로 치면 약간 한강 작가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일단 이 책은 제가 원서 읽을 때 이걸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거든요. 그냥 읽죠. 누가 이걸 다 이렇게 막 번역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선명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어로 완전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서 막 얘들은 너무 그 정리된 깔끔한 한국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스스로 번역을 해서 이거 종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얘도 이렇게 해놨고,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던 책입니다. 그 중에 약간 기기묘묘한 분위기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꼭지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은 서울에 갔고요. 서울에서 오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오가 신발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발 공장의 보스가 오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했던 말인데, 우리 아들이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거든. 근데 어떤 남자가 자기 스스로 터벅터벅 미아센터로 찾아 들어오는 거야. 다 큰 성인이 미아센터에 들어왔던 거지. 보통 아기가 왔으면 아기야 뭐 어디서 뭐 엄마 잃어버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 뭐 성인이니까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문의 스크랩입니다. 스크랩. 여기서도 스크랩 앞뒤로 따옴표가 있어요. 찌꺼기 이렇게 끼어있는 뭐 음식 찌꺼기들 말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문의 스크랩이에요. 문의 그 어떤 나머지 덩어리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은퇴를 하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져 버린 문을 찾아서 이 여주인공이 서울로 왔던 거고, 그래서 본인도 문을 찾으니까 일단 오와 함께 미아센터로 갔죠. 이제 이 사람이랑 마주하기 위해서 그 수틀 같은 거 하나 끌어다가 딱 앞에 앉았죠. 그러자 그 사람의 시선이 내 얼굴로 왔고, 이렇게 동공이 싹 커졌습니다. 하는 말 읽어드릴게요. 저는 당신이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가 그거 확인하러 왔겠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그 문의 스크랩이 되고 싶은, 문의 스크랩이 된다면 어떨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국 나를 질투하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말을 하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스크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스크랩 하면 내 하수구에 이렇게 딱 끼어있는 그런 음식 남은 것들, 그런 걸 스크랩이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신이 문을 만들고 있다가 욕심을 부린 거죠. 한 명의 인간을 만드는데 딱 쓰는 재료만 써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재료가 있는 더미에 손을 뻗어서 거기서 몇 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 또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려고 준비해 놨던 덩어리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가지고 문을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다 조금 남길래 그걸로 저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문의 스크랩, 문의 그 나머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저희 반쪽을 찾으려고 미아센터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면서 미아센터에 이렇게 다 큰 성인이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본인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젤리와도 같은 정말 흐물흐물한 그 하체, 다리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아연실색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진화 관련 책을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넘겨보다가 물에서 무트로 나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뭔가 한 가지 띵 깨달은 거죠. 아, 그럼 나는 그 진화의 어떤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아, 이제 모든 게 들어맞네. 신이 평범하디 평범한 두 명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스펙타큘러하게 탤런티드한 정말 멋진 재능이 있는, 끝내주는, 에버리지보다는 확실히 좋은 한 명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남은 걸로 handicapped,
약간 장애가 있고 약간 몸이 불편한 나를 만드는 게 확실하다. 오케이, 그게 더 낫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문의 스크랩이다, 문의 반쪽도 아니고 문의 한 반의 반의 존재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 미아 센터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기의 묘묘한 이야기들이 이 책 전반에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 인생책이 되지는 않죠. 그냥 너무 멋진 책이다, 너무 재밌는 책이다, 정말 추천할 만하다 까지는 돼도 이것만으로 나의 인생을 흔들어버린, 읽기 전과 후를 나눠버린 책이 되지는 않죠. 그럼 뭐 때문에 이 책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뒤쪽에 아이돌로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획사에서는 그 아이돌만 5층이었나? 건물, 기획사 윗건물에 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어떤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서를 둡니다. 약간 조언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근데 그 사서가 뮤직 프로페서거든요. 음악 교수님. 근데 음악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 그걸 보면서 제가 나의 읽기도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책 읽기와 전혀 다른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떤 책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장이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걸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그 조언을 구하려고 할 때 그 뮤직 프로페서, 그들이 갖고 온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 없는 책을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bore no relevance to their problem 이렇게 돼 있는데, 악플을 받아서 힘들어요 이랬을 때 악플을 이겨내는 방법, 악플을 받았음에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책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 거죠. 전혀 다른 책으로 그들을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Have you been reading as if your life depends on it? She'd like to ask the boys. Have you been reading as if every single sentence could be true? Have you been reading until you feel sick on everything you know? 어떤 거를 읽을 때 정말 네 삶이 거기에 완전히 달려있다, 거기 따라 네 삶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책에 진지하게, 그 책을 truly하게 읽어봤니? 그래 본 적 있어? 그리고 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의 신물이 날 정도로 읽어본 적은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서는 특히나 이 지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5만 가지의 책들을, 정말 다양한 종류, 이런 것까지 하는 책들까지 그 아이돌들이 보는 그 도서관에 다 구비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빠져있는 종류의 책이 있었나니,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뭐 글, 책,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다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이한 법칙이 있는데, 어떤 거울로 본인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데 절대 어떤 누구도 그 거울로 반사되는 아이돌의 모습을 보는 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돌 본인이 스스로 거울 속에 다른 무언가 아무것도 없이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절대 느끼지 않고 진짜 본인만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딱 하나가 있죠. 결국 뭐냐, 진짜 너를 봐라, 진짜 네 생각을 들여다봐라 라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는 진짜 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삶의 지혜, 기존에 갖고 있던 너의 정보가 됐건 책에서 봤던 거든 완전 다른 것들로부터 간접적으로 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완전히 책에 이렇게 막 빠져 있지 않고, 뭐 비평적으로 읽어라,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항상 한 발짝 뛰어서 보자, 그래, 요거는 요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요건 요런 느낌으로 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조금 빠져서 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읽으니까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서도 조금 더 할 말도 많고 더 분석적으로 읽은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어떤 좀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책을 생산적으로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진짜 이 책이 내 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확실히 빠져서 한번 읽어봐야지. 오독하지 않은 채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내가 제대로 흡수했냐에 따라서 상금 10억이 걸려있다 생각하고 한번 빠져서 제대로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여기 적어놨는데,
아, 이걸 만나려고 내가 이 책을 읽었던 건가?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이 책은 너무 특이해서 너무 좋고, 진짜 이게 문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이한 기기묘묘한 느낌을 진짜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독법을 제안해줬다는 점에 있어서 저의 완벽한 인생책이 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책이 너무 길었죠? 근데 당연해요. 이 책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은. 새롭게 제가 업데이트한 그런 인생책을 다 소개하려고 일단 옆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도 다 같이 얘랑 소개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의도치 않게 얘밖에 소개하지 못하겠네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저의 인생책, 이건 첫 번째 베스트 탑 1? 아무튼 1등 책이고 그 다음 책들 같이 저는 이제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금방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